차가운 11월의 비가 서울의 아스팔트 위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5년 전 윤설인이 이 도시를 떠나던 그날 밤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는 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를 빠져나오는 여성은 5년 전에 상처 입고 쫓겨났던 나약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엘레나 윤, 국제 리스크 컨설팅 및 감사법인 오라클 스트래티지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 대표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실크 수트는 그녀의 냉철한 권위를 드러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그룹, 그리고 그 심장부에 앉아 있는 남자 강지훈.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번 특별 감사를 맡게 된 오라클 스트래티지 팀과 유진그룹의 핵심 임원진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다. 강지훈 부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는 설인의 연구 성과를 발판 삼아 승승장구했고, 이제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엘레나 윤이 그녀의 팀을 이끌고 들어섰다. 강지훈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엘레나에게 닿는 순간 미소가 잠시 굳어졌다. 그는 눈앞의 여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과거의 윤설이는 따뜻한 갈색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지만, 엘레나 윤은 날카로운 단발머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우라는 접근 불가능한 성벽처럼 견고했다. 오라클 스트래티지의 엘레나 윤입니다. 이번 감사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으며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사적인 감정이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전문가가 자신의 목표물을 분석하는 냉정한 시선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이 낯선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 그룹 부회장 강지훈입니다. 엘레나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우리 유진그룹의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엘레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엘레나는 그의 위선적인 환대에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그녀는 5년 전 이 남자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연구 자료를 도둑맞고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빗속으로 쫓겨나던 그날 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맹세했다. 반드시 돌아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자신이 겪었던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고. 회의는 즉각 본론으로 들어갔다. 엘레나는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저희 오라클은 유진 그룹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특히 RD 부서의 프로젝트 네오 바이오의 진행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오 바이오.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강지훈의 굳건했던 표정에 실금이 갔다. 그것은 바로 그가 5년 전 윤설인에게서 훔쳐내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포장한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는 즉각 반발했다. 엘레나 대표, 네오
바이오는 우리 그룹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단순한 재무 감사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 개입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젊고 아름답지만 차가운 여자가 자신의 성역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엘레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했다. 부회장님, 오라클 스트래티지는 단순한 회계법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수준의 잠재적 리스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 차트를 띄웠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저 데이터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 가능한 보안 등급의 자료였다. 저 여자가 고작 감사, 첫날에 저런 것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을 따돌리고 정보를 제공한 내부의 쥐새끼를 떠올리며 분노를 억눌렀다. 하지만 그는 엘레나 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유진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지훈 부회장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저 여성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태연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오늘부터 저희 팀은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 관련 모든 원본 데이터와 연구 일지, 그리고 관련 자금 집행 내역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지우는 턱을 굳힌 채 엘레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5년 전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제국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유진그룹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원하는 자료는 모두 재무팀을 통해 요청하십시오. 강지훈은 다시 한번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방어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5년 동안 수많은 감사와 조사를 막아낸 철옹성이었다. 저 여자 혼자서 혹은 저 작은 감사팀만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회의가 끝나고 엘레나가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귓가에 강지훈이 비서에게 내뱉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 여자 뒤를 캐 5년 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엘레나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시작됐구나 강지훈. 네가 아무리 뒤져봐도 5년 전의 윤설이는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네가 만든 지옥 속에서 죽었으니까. 그녀는 유진그룹 본사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비를 맞으며 울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마자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나야. 계획대로 1단계는 성공했어. 그는 미끼를 물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잠시,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지 복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지훈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이 도시를 떠날 때 이미 그녀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견고해 보이는 성벽은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신이 가져온 폭풍에 의해서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엘레나 윤이라는 여자의 등장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에 불순물이 끼어든 느낌이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비에 젖어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윤설인의 마지막 모습.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을 뿐.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오라클 스트레지티 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특히 엘레나 윤 대표 24시간 밀착 마크하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그는 이 불쾌한 감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혹시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스파이는 아닌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내부의 적이 꾸민 짓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마주한 적이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과거 그 자체라는 것을. 엘레나 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거대한 스크린에 유진그룹의 조직도를 띄웠다. 강지훈의 사진이 중앙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조사할지, 어떤 방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강지훈, 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항상 상대를 얕보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지.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그를 연구했다. 그의 모든 습관, 그의 모든 거래, 그의 모든 약점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놓친 단 하나의 증거, 그가 묻어버린 단 하나의 진실을 손에 쥐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날의 탐색전은 그렇게 끝났다. 강지훈은 엘레나 윤을 그저 조금 귀찮고 성가신 감사관 정도로 여겼지만 엘레나에게 이것은 5년간 준비해온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복수는 뜨겁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정교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의 가장 큰 업적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였다. 엘레나는 자신의 팀원들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뉜다. A팀은 재무제표의 표면적인 흐름을 쫓는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형식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척해라. 그녀는 B팀의 리더를 따로 불렀다. B팀은 내가 확보한 이 내부 접근 루트를 통해 네오, 바이오의 원본 연구 데이터에 접근한다. 강지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우리는 그가 숨기고 있는 원본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이미 유진그룹 내부에 자신의 정보원을 심어두었다. 5년 전 설인의 편에 서고 싶었지만 강지훈의 권력에 눌려 침묵해야 했던 또 다른 연구원이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5년을 보냈고 엘레나의 귀환은 그에게 속죄의 기회였다. 그는 엘레나에게 강지훈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의 뒷문을 열어주기로 약속했다. 강지훈은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벽 안에 들어와 있다. 엘레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흘렸던 눈물만큼의 피를 강지훈에게서 보게 될 것이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밤이 깊어졌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통제가 얼마나 허술한 환상인지 증명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치명적인 비밀이 가로놓여 있었다. 감사 이틀째 유진그룹 본사 39층에 임시로 마련된 오라클 스트래티지 감사팀.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서류와 데이터가 오가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엘레나 유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회의실 중앙에 앉아 거대한 스크린에 뜬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A팀은 유진그룹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재무 자료를 검토하며 회계 기준 준수 여부를 따지는 표면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박 이사님, 2023년 4분기 RD 비용 처리 내역 중 이 부분 상세 근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A팀의 팀장이 유진그룹 재무팀 박 이사를 압박했다. 박 이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그건 시스템 오류로 잠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방 확인해서. 그는 강지훈 부회장의 지시를 떠올렸다. 적당히 협조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 저 여자들이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어.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감사팀의 분주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엘레나 윤이 네오 바이오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예상했던 바라고 생각했다. 가장 크고 화려한 프로젝트이니 감사관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을 터였다. 그는 박 이사에게 절차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곧 요청하는 자료는 주되 방대하고 정제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던져주어 그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강지훈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엘레나의 진짜 칼날인 B팀은 이 사무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호텔 스위트룸에 마련된 보안 서버실에서 5년 전에 그 내부 정보원이 제공한 뒷문을 통해 유진그룹의 서버 원본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조작한 공식 장부가 아닌 진짜 장부를 보고 있었다. 찾았어요, 대표님. B팀 리더의 목소리가 엘레나의 인이어를 통해 낮게 울렸다. AX 774B.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네오 바이오 RD 자문 비용으로 지난 3년간 매월 7천만 원씩 내부 감사 승인 한도 직전 금액으로 꾸준히 이체되었습니다. 엘레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7천만 원. 5년 전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책정했던 예비 RD 자문 비용 항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계획서까지 통째로 훔쳐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레나는 A팀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 이사에게 다가갔다. 이사님, 방금 검토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X 774부라는 코드명의 자문업체가 있던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지 계약서 원본과 결과 보고서를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천 개의 코드 중 어떻게 정확히 저 유령 회사를 집어냈단 말인가. 그는 다급하게 강지훈에게 내부 메신저를 보냈다. 부회장님, 그들이 AX 774B를 특정했습니다. 강지훈은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저 여자가 생각보다 더 날카로운 것일까? 그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당황하지 마. 네오 바이오는 기밀 프로젝트라 관련 자료는 보안 등급이 높아 즉각적인 제출이 어렵다고 둘러대.
시간을 벌어 박 이사는 강지훈의 지시대로 엘레나에게 접근했다. 엘레나 대표님, 그거는 아시다시피 네오 바이오의 핵심 기밀 사항과 연결되어 있어 법무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최소 48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하면서도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이것이 그들이 늘 사용하던 시간 끌기 수법이었다. 대부분의 감사관들은 이 기밀이라는 장벽 앞에서 물러나거나 절차에 순응했다. 그러나 엘레나는 달랐다. 그녀는 박 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48시간이라. 좋습니다. 기다리죠.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대신 그 48시간 동안 저희는 다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022년 3분기 네오 바이오 임상이상 관련 모든 실험 데이터 원본과 연구원들의 출입 기록을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박 이사는 다시 한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AX 773문 재무팀의 비자금 문제였지만 임상이상 데이터는 강지훈이 5년 전 윤설인의 연구 결과를 훔쳐 자신의 성과로 조작한 핵심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지훈은 저 여자가 회계 장부만 들여다볼 줄 아는 책상 물림 감사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정확히 프로젝트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박 이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RD 서버 임상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차단해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둘러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해. 유진그룹의 IT 부서가 긴급하게 움직였고 몇 분 뒤 감사팀, 사무실의 모든 네트워크가 마비되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현재 RD 서버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여 복구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뜬 연결 실패 메시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계에 표시된 시간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 모든 방해 공작을 예상했다. 그녀는 박 이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초조함 대신 오히려 약간의 즐거움마저 느껴지는 듯한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박 이사님,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 첫날 요청한 핵심 자료 제출이 48시간 지연되었고 두 번째 요청한 자료는 서버 오류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은 감사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저희 오라클 스트래티지의 규정뿐만 아니라 상법 및 외부 감사법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이 보고 있을 CCTV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섰다. 강지훈 부회장님께 전해주시죠. 감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확신을 줄 뿐이라고. 저희는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가 유진그룹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아니라 가장 거대한 리스크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칼날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부술듯이 노려보았다. 저 여자는 단순한 감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 여자를 너무 얕잡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5년 전에도 이겼고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엘레나, 윤. 저 여자의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쳐.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5년 전 그 사건 관련자들, 특히 윤설인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그는 이 불쾌한 기시감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저 여자의 눈빛, 저 여자의 말투, 저 여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저 시선이 묘하게 5년 전 그날의 윤설인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엘레나는 자신의 팀에게 잠시 휴식을 선언했다. 유진 그룹이 서버를 복구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첫 번째 칼날은 성공적으로 들어갔다. 강지우는 이제 혼란에 빠져 방어벽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방어벽을 높일수록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의 윤곽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강지훈의 내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무너뜨릴 두 번째 칼날이었다. 강지훈, 넌 내가 만든 성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야. 그녀는 차가운 다짐을 되뇌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혔고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배의 선장인 강지우는 아직도 자신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불쾌한 기분으로 밤을 새웠다. 어제 엘레나 윤이 던진 감사 방해라는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사회의 청문회와 주주들의 소송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적인 덫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RD 서버를 정상 복구시키고 조작된 임상 이상 데이터를 감사팀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물론 원본 데이터는 몇 겹의 보안 장치 뒤에 숨겨둔 채였다. 그는 저 여자가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애써 확신했다. 그래서 엘레나 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낸 게 뭐야. 강지훈이 보안팀장을 다그쳤다. 보안팀장은 땀을 닦으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이상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엘레나 윤은 5년 전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MBA를 취득한 후 유럽의 저명한 컨설팅 펌을 거쳐 오라클 스트래티지에 스카우트되었다. 그녀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었고 사생활은 깨끗했으며 재정 상태는 투명했다. 강지호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완벽하다고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 약점이 없다는 건 약점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는 뜻이잖아. 5년 전 기록을 덮아 MBA 입학 전 기록 가족 관계 모든 걸 샅샅이 뒤져.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5년. 모든 것이 정확히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윤설인이 사라진 바로 그 시점부터 그는 애써 그 불길한 연관성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윤설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감정적이었고 상처받기 쉬웠다. 지금 저 얼음 여왕 같은 엘레나 윤과는 정반대의 인간이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자신의 의심을 망상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네오, 바이오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녀의 날카로움이 자꾸만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엘레나 윤은 유진그룹 본사가 아닌 강남의 한적한 찻집 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을 것을 정확히 예상했다. 엘레나 윤이라는 신부는 지난 5년간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들여 구축한 철벽이었다. 강지훈이 아무리 파헤쳐도 그곳에선 윤설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터였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 남자였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김민식 수석 연구원. 그는 5년 전 윤설인의 직속 상사이자 그녀의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봤던 멘토였다. 그리고 그는 강지훈이 설인의 연구를 가로채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던
비겁한 방관자였다. 그는 이번 감사에 RD 부문 실무 책임자로서 엘레나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김수성님 편히 앉으시죠. 오늘은 감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레나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민식은 그 목소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그는 긴장한 채 찻잔을 받아들었다. 엘레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년의 세월은 그의 눈가에 죄책감과 피로를 깊게 새겨놓았다. 5년 전 유진그룹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연구원이 한 명 있었죠.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운을 뗐다. 김민식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며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윤설인 연구원 말입니까?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엘레나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윤설인 연구원의 원본 연구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로드맵이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김민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것은 강지훈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1급 기밀이었다. 저 여자가 어떻게, 그리고 이건 엘레나가 화면을 넘겼다. 어제 B팀이 확보한 유령 회사 AX774B의 자금 이체 내역이었다. 강지훈 부회장님이 윤설인 씨의 아이디어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수익으로 매달 7천만 원씩 비자금을 챙기고 계시더군요. 5년 전엔 침묵의 대가로 수석 연구원 자리를 받으셨지만 지금 이 공모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김수성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함정이야. 김민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5년 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그를 동시에 짓눌렀다. 엘레나는 그런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 서명은 누구 겁니까? 그녀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AX774부로 나간 자문 비용 지출 결의서였고 RD 부문 책임자로서 김민식의 최종 승인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민식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강지훈이 시키는 대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명했던 수많은 서류 중 하나였다. 그것이 비자금 통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엘레나가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을 살짝 벗었다. 그녀는 김민식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오직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5년 전 제가 쫓겨나던 날 밤, 수성님은 제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가족이 있다고 하셨죠. 김민식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 말은 분명 자신과 윤설인 두 사람만이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였다. 설인 씨 살아 있었어.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엘레나는 아니, 윤설이는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성님,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켰다. 첫 번째 선택지. 이대로 강지훈의 공범으로 남아 저와 오라클 스트래티지에 의해 모든 비리가 밝혀졌을 때 그와 함께 몰락하는 겁니다. 횡령 배임 증거인멸, 최소 10년형이겠군요. 설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냉혹했다. 김민식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두 번째 선택지. 그녀가 말을 이었다. 강지훈이 숨겨둔 네오, 바이오,
임상 이상 원본 데이터를 제게 가져오세요. 5년 전 당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진실을 지금이라도 당신 손으로 바로잡으세요. 그녀는 김민식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렇게 하시면 김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범죄는 내부 고발로 인한 면책을 받게 될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오라클 스트래티지가 당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당신의 증언을 공익 제보로 공식 인정받게 해드리죠. 수석 연구원 자리는 잃겠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서리는 김민식에게 선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넘겼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5년 전에도 자신의 안위를 택했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그 안위가 강지훈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강지훈이 조작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여기에 담아오세요. 김민식은 넋이 나간 채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옥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한쪽은 강지훈이라는 현재의 권력, 다른 한쪽은 윤서린이라는 과거의 망령이자 현재의 심판자였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를 방패막이로 쓰겠지만 이 여자는 그에게 살 길을 제시했다. 서리는 찻집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내부 방어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김민식이라는 쐐기가 밝혔다. 이제 강지훈이 아무리 자신의 뒤를 캐며 엘레나 윤이라는 허상을 쫓아도 소용없다. 그의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한편 강지훈은 보안팀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다. 부회장님 엘레나 윤의 지난 5년간 행적에서 특이점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유럽에 머물던 시절 스위스 제네바 생명공학 연구소에 거액의 익명 기부를 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연구소의 이름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뭐, 공교롭게도 김민식 수석 연구원이 지난달 학회 참석차 방문했던 곳이 바로 그 연구소입니다. 보고를 마친 보안팀장의 말에 강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김민식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자 5년 전의 비밀을 공유한 단 한 사람. 그는 설마 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당장 김민식의 최근 통화 내역과 계좌를 전부 확인해. 강지훈은 밤새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보안팀이 가져온 엘레나 윤과 김민식 그리고 제네바 생명공학 연구소 사이의 희미한 연결고리는 그의 뇌리에 밝힌 가시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김민식 5년 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윤서린을 내치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용했던 장기말. 그는 김민식의 유약함과 죄책감을 알기에 그를 곁에 두고 철저히 감시해왔다. 설마 김민식이 배신을 강지훈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민식은 그럴 용기가 없는 남자다. 하지만 엘레나 윤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저 여자는 평범한 감사관이 아니다. 그녀는 뱀처럼 조용히 다가와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물어뜯는다. 어쩌면 김민식은 이미 그녀에게 물렸을지도 모른다. 강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동시에 이 성가신 감사를 중단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내부 보안팀의 한 팀장을 호출했다. 한 팀장은 강지훈의 사적인 처리를 도맡아온 충직한 개였다.
한 팀장, 오늘 밤 3시, 39층 감사팀 사무실을 털어. 한 팀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목표는 엘레나 윤의 노트북과 그들이 확보한 모든 외장 하드다. 전문적인 외부 소행처럼 보여야 해. 흔적은 절대 남기지 마. 강지훈의 계획은 이중포석이었다. 첫째, 엘레나 윤이 실제로 네오 바이오의 치명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즉각 파기한다. 둘째, 이 외부 침입을 빌미로 감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일시 중단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김민식이 배신자라면 이 혼란 속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혹은 그에게 이 침입의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을 터였다. 한편 김민식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린이 건넨 USB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원본 데이터를 넘겨야 했다. 그 데이터는 5년 전 폐기된 줄 알았던 구형 RD 서버 아카이브 3에 잠들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 서버의 존재를 잊었거나 혹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일부러 그곳에 숨겨두고 물리적으로만 격리시켰을 것이다. 김민식은 떨리는 손으로 보안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는 오늘 밤 모두가 퇴근한 후 그 서버실에 잠입해야 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걸린 도박이었다. 강지훈에게 발각되면 그는 끝장이다. 하지만 서린의 제안을 거절해도 그는 어차피 강지훈의 공범으로 몰락할 것이다. 그는 5년 전의 비겁함을 속죄하고 적어도 자신의 목숨이라도 구해야 했다. 같은 시각 엘레나 윤은 호텔 스위트룸의 B팀 지휘 본부에서 유진 그룹 본사의 실시간 보안 피드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요. 그녀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강지훈이 김민식 수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신 기록과 계좌 조회가 방금 시작됐어요.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과 김민식의 접촉을 알아챘으리라곤 생각지 않았지만 제네바 연구소라는 연결고리가 그의 의심을 자극했다는 것을 간파했다. 코너에 몰린 쥐는 필사적으로 물어뜯기 마련이죠. 그는 오늘 밤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B팀 리더가 말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 사무실을 털 생각일 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빼앗고 감사를 중단시킬 명분을 만들겠죠.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었다. 팀장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39층 사무실에 미끼를 설치합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B팀 요원들은 낮에 이미 감사팀 사무실의 작업을 완료해둔 상태였다. 모든 중요 데이터는 이미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동기화되고 있었다. 사무실에 남겨진 노트북과 외장 하드들은 모두 미끼였다. 그리고 그 미끼들 중 하나에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심어져 있었다. 새벽 3시, 유진 그룹 본사 39층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한 팀장과 그의 정예요원 2명이 공식 CCTV 기록을 루핑시키고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그들은 어둠 속의 유령처럼 감사팀 사무실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엘레나 윤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외장 하드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쓸어 담았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서린의 팀이 설치한 공식 보안망과는 별개인 초소형 모션 감지 카메라에 의해 4K 화질로 녹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집어든 외장 하드 중 하나에는
고성능 GPS 추적기와 데이터 비컨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증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거가 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지하 4층에 격리된 아카이브 3 서버실. 김민식은 마침내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를 손에 쥐었다. 5년 전 윤서린의 피와 땀이 담긴 강지훈이 훔쳐간 바로 그 연구 자료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강지훈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39층 감사팀 사무실은 의도된 혼돈에 휩싸였다. 도둑이야 모든 자료가 사라졌어. A팀 직원의 비명과 함께 유진그룹 보안팀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로한 표정으로 현장에 나타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그룹 본사에서 이런 엄청난 보안 사고가 발생하다니 이건 명백히 우리 회사를 노린 외부의 공격입니다. 그는 엘레나 윤을 쏘아보았다. 엘레나 대표,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데이터 보안 실패로 인해 우리 그룹의 기밀까지 유출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감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 침입 사건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훔친 데이터에서 엘레나의 약점을 찾아내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때 엘레나 윤이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소동이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부회장님 연기력이 뛰어나시네요. 하지만 그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지훈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외부 침입이 너무 조잡해서 말입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태블릿을 경찰서에서 막 도착한 현장 감식반 형사에게 건넸다. 새벽 3시 2분 유진그룹 내부 보안팀 소속 한 팀장 외 2명이 이 사무실에 침입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입니다. 저희 오라클 스트래티지 자체 보안 카메라에 찍혔죠. 한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거짓말, 모든 CCTV는 당신들의 CCTV는 껐겠죠. 엘레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장비를 신뢰하지 고객사의 장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에 다른 화면을 켰다. 지도 위에 붉은 점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도난당한 미끼 외장 하드의 실시간 GPS 위치입니다. 그녀가 지도를 확대했다. 붉은 점은 놀랍게도 이 건물 38층, 바로 한 층 아래에 있는 내부 보안팀 사무실의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 여러분, 저기 보안팀 사무실 캐비닛만 수색해 보시면 저희의 모든 장비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저 여자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광대극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 방해를 넘어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명백한 절도 및 증거인멸 교사였다. 그는 자신이 윤서린을 밀어넣었던 그 지옥의 문턱에 이제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달았다. 엘레나는 강지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강지훈 부회장. 5년 전에는 증거가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증인이 너무 많군요. 그녀는 경찰을 향해 말했다. 이 모든 침입을 지시한 사람은 저기 서 있는 강지훈 부회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고소합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두 번째 칼날이자 그를 법적으로 묶어둘 첫 번째 족쇄였다. 유진그룹 본사 39층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팀장과 그의 부하들이 현장에서 절도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은 모든 임직원에게 충격적인 광경을 선사했다. 강지훈은 경찰의 임해 동행 요구를 받았다. 그는 아직 체포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을 나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그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엘레나 유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A팀 팀장에게 현장 수습과 경찰 협조를 지시한 뒤 그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유유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안도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계획의 다음 단계를 향한 냉철한 집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지훈을 올가맨 법적 족쇄는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고 차는 복잡한 서울 도심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한강의 잿빛 물결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빌딩 숲은 점차 옅어지며 한적한 교외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1시간가량 달렸을까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었다. 길의 끝에는 평범해 보이는 전원주택 단지가 있었지만 그녀의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한 채의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안가 안갸였다. 겉보기에는 조용한 건축가의 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라클 스트레티지의 최고 등급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비밀 은신처였다. 적외선 감지기 동작 인식 센서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이중생체 인증 시스템이 3중으로 저택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곳은 윤서린이 지난 5년간 모은 모든 것,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삶의 이유가 숨겨진 곳이었다. 차가 멈추자 단정하게 머리를 쪽진 중년의 여성 장 실장이 마중 나왔다. 그녀는 간호사 출신이자 보안 요원 훈련까지 이수한 서린의 유일한 신복이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 그룹에서의 엘레나 윤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 대신 부드러운 실내화로 갈아 신었고 몸을 조이던 실크 수트를 벗고 편안한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쳤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표정이 천천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피로와 숨길 수 없는 모성애가 드러났다. 민준이는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2단계는 높아지고 부드러워졌다. 방금 약 먹고 잠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서리는 곧장 2층 안쪽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은 병실처럼 깨끗하게 소독된 공기청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벽 한쪽에는 태양계 행성 모형이 천천히 돌고 있었고 다른 쪽 책장에는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두꺼운 과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 작은 남자아이가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빛내고 있었다. 엄마 5살 민준. 5년 전 서린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던 그 순간 이미 그녀의 뱃속에 존재했던 생명. 강지훈이 영원히 알아서는 안 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였다. 아이는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고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총명함으로 반짝였다. 민준아,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장 실장님 말씀 잘 들었어. 서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의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쓸어 넘겼다. 엘레나 윤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아이의 어머니인 윤서린만이 남아 있었다. 응, 오늘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읽었어. 엄마,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랑 40억 년 뒤에 충돌한대.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서리는 아들의 엉뚱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땐 엄마가 민준이 데리고 더 멋진 은하로 이사 갈게.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 작은 온기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왔다. 민준이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그녀가 이 잔인한 전쟁을 치르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그녀는 복수심만으로 5년을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다. 그때 민준이가 가벼운 기침을 터뜨렸다.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장 실장이 재빨리 다가와 아이의 등을 두드리고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입에 대주었다. 몇 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겨우 안정을 되찾아 그녀의 품에서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장 실장과 함께 거실로 나왔다. 오늘 검사 결과 어때요? 장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표님, 예상대로입니다. 효소 수치가 다시 위험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투여하는 약물로는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민준이가 앓고 있는 병은 폰 히페, 린다우 증후군의 매우 희귀한 변이형이었다. 특정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체내에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는 무서운 병. 그리고 그 치명적인 유전자는 강지훈의 가문에서만 드물게 발현되는 유전병이었다. 서리는 5년 전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바로 이 희귀 유전병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몰랐겠죠. 자신이 훔쳐간 그 연구가 자신의 핏줄을 살릴 유일한 열쇠였다는 걸. 서린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가 5년 만에 돌아온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네오 바이오의 원본 데이터가 필요했다. 강지훈이 상용화를 위해 조작하고 변질시킨 데이터가 아닌 5년 전 자신이 연구했던 바로 그 원본. 그 안에 민준이를 살릴 유일한 치료법의 단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라클 스트래티지의 대표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녀가 유진 그룹을 상대로 이 위험한 전쟁을 시작한 것은 강지훈이 훔쳐간 기술 그 자체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네오 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서린이 개발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고 그것만이 민준이의 결함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대 6개월입니다. 대표님, 6개월 안에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민준군은 장 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6개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 안에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가 숨겨둔 단 하나의 보물, 그녀의 원본 연구를 되찾아야 했다. 서리는 창밖의 깊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온갖 변호인단을 동원해 한 팀장의 독단적인 일탈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오늘의 소동은 그저 연막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칼은 이미 강지훈의 심장을 향해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태블릿을 켰다. B팀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타겟 B 김민식과의 접선 완료. USB 확 아카이브 3. 원본 데이터 현재 분석 중. 예상대로 5년 전 데이터와 현재 네오
바이오 데이터 간의 치명적인 불일치 발견. 설인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강지훈, 넌 네가 뭘 훔쳤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녀는 잠든 아들의 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엘레나 윤의 갑옷을 입을 준비를 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강지훈의 숨통을 끊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비밀스러운 아이 민준이는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동시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강지훈은 굴욕감 속에서 꼬박 이틀을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냈다. 그는 막강한 법무팀을 총동원해 한 팀장의 개인적인 과잉 충성으로 사건을 몰아가는데 겨우 성공했다. 한 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지만 강지훈 역시 지휘 감독 소홀이라는 꼬리표를 단체 풀려났다. 그의 완벽했던 명성에 흠집이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이사회와 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기는커녕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엄명이 내려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피로에 절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휴식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긴급 재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가 재무 담당 상무에게 소리쳤다. 왜, 네오, 바이오 관련 모든 자금 집행이 보류된 거야. 당장 승인의 재무 상무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부회장님, 불가능합니다. 오라클 스트래티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중대한 회계 부정 혐의를 발견했다며 프로젝트 관련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엘레나 윤은 강지훈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법적 대응에 골머리를 앓는 바로 그 48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회장 직속 감사실과 재무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민식에게서 확보한 AX 774불이 유령 회사의 명백한 자금 횡령 증거를 터뜨렸다. 이것은 더 이상 감사 방해 수준이 아닌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이 유령 회사는 지난 3년간 네오 바이오 RD 자물쇠 명목으로 총 2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엘레나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이체 내역을 띄우자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저희 오라클은 이 자금이 강지훈 부회장의 개인적인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감사 규정 제11조 사항에 의거 네오 바이오 관련 모든 자금 집행에 임시 동결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한방이었다. 네오 바이오는 강지훈의 권력 그 자체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막대한 자금을 주무르며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줄이 완벽하게 막혀버린 것이다. 비자금 통로가 막힌 것은 물론 정상적인 프로젝트 운영 자금까지 동결되면서 강지훈과 연결된 수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그에게 떡고물을 받아먹던 내부 임원들까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설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내부의 돈줄을 조이는 동안 B팀은 외부에서 그의 명예를 공격했다. 그들은 AX 774B의 존재와 횡령 의혹을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한 경제 전문 탐사 보도 매체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 매체는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해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면 톱기사로 이 사실을 터뜨렸다. 단독 유진그룹 핵심 네오, 바이오, 유령 회사 통해 수십억 횡령 의혹,
검찰 수사 불가피. 기사가 터지자마자 유진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이사회는 뒤집혔다. 강지훈의 아버지이자 그룹의 총수인 강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당장 강지훈을 호출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고작 감사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강지훈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엘레나 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감사를 빌미로 접근해 김민식을 흔들어 내부 증거를 확보하고 절도 사건을 유도해 자신에게 법적 족쇄를 채웠다. 그리고 자신이 그 족쇄를 푸느라 정신없는 사이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을 가하고 언론에 터뜨려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강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김민식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배신자. 그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김민식을 처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모든 비리의 내부 고발자로 오라클의 보호를 받고 있을 터였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엘레나 윤, 도대체 넌 누구냐? 강지훈은 이제 저 여자가 단순한 원한 관계나 경쟁사의 스파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공격 방식, 네오, 바이오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토록 집요하고 잔인한 증오. 그는 5년 전 자신이 짓밟아버렸던 그 여자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설마 그는 자신의 집무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5년 전 윤설인의 인사 기록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지 쌓인 사진 속의 여성은 지금의 엘레나 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자신을 향한 원망과 슬픔이 담긴 그 눈빛만은 기묘하게도 엘레나 윤의 차가운 눈동자와 겹쳐 보였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 살아있는 망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설이는 자신의 호텔 방에서 폭락하는 유진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돈줄을 끊었다. 이제 그의 발밑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공범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이제 다음 차례는 그의 가장 큰 업적이자 오만함의 상징인 네오, 바이오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민식이 가져온 원본 데이터가 있었다. 강지훈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자금 동결과 언론 보도로 인해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고 이사회는 연일 그를 압박했다. 회장의 신임은 바닥을 쳤으며 그를 따르던 측근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 엘레나 윤이라는 여자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부 보안팀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무능했고 어쩌면 이미 엘레나 윤에게 매수당했을지도 몰랐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어 국내 최고로 악명 높은 사설 정보업체를 고용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고스트 솔루션이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내렸다. 엘레나 윤의 약점을 찾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가족 숨겨둔 애인 불법적인 거래 내역 뭐라도 좋아. 저 여자를 침몰시킬 단 하나의 약점을 찾아내. 고스트 솔루션은 강지훈의 보안팀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다. 그들은 서류나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드는 대신 엘레나
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엘레나 윤이 유진그룹 본사와 호텔 그리고 오라클 스트래티지 사무실 외에는 그 어떤 사적인 동선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타겟은 일주일에 2번 정확히 화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이 검은색 보안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고스트 솔루션의 팀장이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그 차량은 완벽하게 개조되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위성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숲속에 고립된 최첨단 보안 시설로 둘러싸인 저택이었다. 강지훈은 사진을 노려보았다. 저택 별장인가 누가 있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부회장님, 저곳은 오라클 스트래티지의 최고 등급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안가 안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팀장은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타겟은 저 안가 외에도 불규칙적으로 고려 메디컬 센터 VIP 병동을 방문합니다. 고려 메디컬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스위스 자본이 투입된 국내 최고의 VIP 의료시설이었다. 그곳의 어느 과를 방문하지 그게 이상합니다. 소아과, 그 중에서도 희귀 유전 질환 클리닉입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희귀 유전 질환. 5년 전 그가 윤설인에게서 훔쳤던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의 최초 기획안. 그 핵심 주제가 바로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과 같은 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 개발이었다. 그리고 그 유전병은 강지훈 자신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였다. 그의 작은 할아버지가 그 병으로 사망했고 그 역시 보인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아과, 희귀 유전 질환. 그는 떨리는 손으로 5년 전 윤설인의 인사 기록 카드를 다시 꺼냈다.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노려보던 그 얼굴. 그리고 고려 메디컬을 드나드는 엘레나 윤의 CCTV 속 흐릿한 얼굴.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의 이 끔찍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는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고려 메디컬 센터의 지하 VIP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며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되는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병원장의 묵인하에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차 안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다. 1시간, 2시간.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검은색 보안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강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차문이 열리고 엘레나 윤이 내렸다. 그녀는 평소의 얼음 같은 갑옷 대신 얇은 니트 차림이었고 그 얼굴에는 감사관의 냉철함이 아닌 초조함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오늘 아침 민준이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15층 VIP 병실에 있을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바로 그때 어두운 기둥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그는 지옥에서 막 기어 나온 망령 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지? 강 부회장 서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그녀의 얼굴을 5년의 세월과 완벽한 변신술 아래 숨겨진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집요하게 뜯어보았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서 5년 전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때의 연약함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 증오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5년, 5년 만이군. 서리는 숨을 참았다. 그 가면, 꽤 비쌌나 보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이름을 불렀다. 서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5년간의 의심과 공포가 터져나온 늦어버린 확신이었다. 서리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동요가 사라지고 다시 얼음 같은 냉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5년 전처럼 도망치거나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먹잇감을 마주한 사냥꾼처럼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 이름을 부르는데 5년이나 걸렸군. 강지훈. 그 이름을 부르는데 5년이나 걸렸군. 강지훈. 윤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운 주차장 공기에 섞여 그의 고막을 후벼 팠다. 강지훈은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잠시 휘청거렸다. 그의 뇌는 엘레나 윤과 윤서린이라는 두 개의 모순된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했다. 5년 전 비에 젖어 울부짖던 나약한 여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얼음 여왕.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이 지나자 충격은 곧바로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가 이 여자에게 자신이 짓밟아 버렸다고 믿었던 이 과거의 망령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광기 어린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이었다. 윤서린 정말 너였어. 그 쥐구멍에서 기어 나와서 고작 한다는 짓이 이런 거였나? 강지훈은 금세 평소의 오만한 부회장으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오려 했었다. 복수. 그래서 이 모든 쇼를 벌인 거야. 나한테 앙심을 품고 감사를 핑계로 내 뒤를 캤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여전히 감정적이고 어리석어. 윤서린.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냈다. 그는 이 여자를 다시 한번 짓밟아 버려야 했다. 네가 윤서린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산업 스파이, 범죄자. 네가 지금 엘레나 윤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벌인 모든 일, 이 모든 감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야. 넌 내 발로 지옥에 다시 걸어 들어온 거라고.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그녀를 압도하려 했다. 5년 전 그가 늘 하던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위협 앞에서 무너져 내리길 기대했다. 하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착함이 강지훈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내가 널 당장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 감히 날 속이고 유진그룹을 기만해.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움켜쥐려던 순간이었다. 손대지 마. 서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강지훈조차 움찔하게 만드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뻗은 손을 천천히 밀어냈다.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강지훈.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으로 손을 가져갔다. 강지훈은 그녀가 녹음기나 또 다른 횡령 증거라도 꺼낼 것이라 예상했다. 복수 맞아. 넌 내 인생을 훔쳐갔으니까. 하지만 난 너 같은 쓰레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만 돌아온 게 아니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법무법인의 로고나 오라클 스트레티지의 인장이 찍힌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려 메디컬 센터의 로고가 선명한 평범한 병원 서류 봉투였다. 강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게 뭐지? 저 여자의 건강진단서,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뭐야 그건. 네가 아프기라도 하다는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건가?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서리는 대답 대신 봉투를 그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다. 읽어봐. 네가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뭘 잃어버렸는지. 강지우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꺼내들었다. 첫 장은 입원 확인서였다. 환자명 윤민준. 윤민준 모르는 이름이었다. 나이만 5세. 그의 눈이 무의식적으로 5세라는 단어에 머물렀다. 5년. 지독하게도 5년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다음 장을 넘겼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와 병력 상세 기록지였다. 보호자 모 윤설인, 일레나 윤. 강지우는 숨을 멈췄다. 윤설인의 아들 5살. 설마, 아니야. 그는 미친 듯이 서류의 다음 항목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 그의 눈을 후벼 파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보호자부 강지훈, 케잉제이훈. 시간이 멈췄다. 주차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서류를 구겨버릴 듯이 움켜쥐고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다시 읽었다. 강지훈, 강지훈, 강지훈. 자신의 이름이 5살짜리 아이의 아버지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거짓말. 이런 천박한 거짓말을. 그는 서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서린은 그를 비웃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지막 장까지 읽어봐.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네오 바이오의 핵심이었던 병명이야.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다. 최종 진단명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 원히펠 린다우 신드롬 변이형 강지훈 가계 특이 발현 유전자 쾅.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 자신의 가문 남성들에게만 격세유전으로 나타나는 저주받은 병.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병. 그리고 5년 전 윤설인이 자신의 가계도를 보고 이 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가져왔던 바로 그 프로젝트. 그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아버지 강지훈, 아들 윤민준, 병명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 세 개의 진실이 그의 뇌를 산산조각 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5년 전 그가 윤설인을 쫓아내던 그 순간 이미 그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피 때문에, 자신의 저주받은 유전자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제목에 언급된 비밀이었다. 그를 죽은 듯이 침묵하게 만들 비밀이었다. 강지훈은 차가운 주차장 기둥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서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나
과거의 망령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였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 배신감, 죄책감,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여 그의 목을 틀어막았다.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5년 동안 서리는 그 무너지는 남자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골마 터진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내 아들. 네가 5년 전에 내쫓은 그날 밤 내 뱃속에 있던 내 아들 민준이.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저 아이 지금 15층 VIP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어. 네가 물려준 그 빌어먹을 유전자 때문에.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강지훈, 내 아들을 살릴 유일한 치료제. 그게 바로 5년 전 내가 내게서 훔쳐가서 내 공으로 만들었던 네오 바이오의 원본 데이터야. 그녀는 강지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를 쏘아붙였다. 넌 내 아들을 살릴 약을 훔쳐가서 그걸 내 비자금을 만드는 데 썼다고. 넌 내 미래만 훔친 게 아니야, 강지훈. 넌 내 핏줄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야. 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 그의 분노,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은 듯이 침묵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그가 짓밟아버린 한 여자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5살 아들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지옥에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 속에 강지훈의 무너진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 자신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그 아들의 사형 선고가 동시에 적힌 그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년간 그가 쌓아 올린 오만함의 성벽은 단 몇 분 만에 먼지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훔쳤던 미래가 실은 자신의 핏줄을 죽이는 독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는 영혼까지 파괴되었다. 윤설이는 무너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아들의 병실로 가야 한다는 다급함과 이 남자에 대한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일어나, 강지훈. 네가 자초한 지옥을 구경할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아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1시간 뒤 유진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네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로 널 해임하기 위한 자리지. 서리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돌아섰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물론 넌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지만 내 아들의 생명줄을 내 손으로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야 했다. 강지호는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유진그룹 30층 대회의실. 평소라면 그룹의 미래를 논의했을 장엄한 공간이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처럼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의 아버지 강호진 회장이 상석에서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 그룹의 사회이사들과 핵심 임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감사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엘레나 윤에게 쏠려 있었다. 엘레나 윤은 그녀의 법무팀과 B팀 리더를 대동한 채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김민식 수석 연구원이 땀에 젖은 손을 비비며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모두가 마지막 한 사람 이 사태의 주범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냉철하고 오만한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핏기 가신 얼굴에는 공허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 나온 죄수처럼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강 회장이 의사봉을 내리쳤다. 강지훈,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해명해봐. AX 774부는 무엇이며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어떻게 수십억의 자금이 유령회사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아버지의 냉혹한 질책에도 강지훈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과 유전병이라는 두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설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역할을 부여해야 했다. 강지훈 부회장께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죠. 엘레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강지훈 역시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 내 아들의 어머니. 하지만 강 부회장, 강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소리쳤다. 절망에 빠진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이 모든 건 조작이야. 이 여자의 함정이라고. 그는 엘레나 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가 모든 것을 꾸민 거야. 저 여자는 감사관이 아니야. 저 여자는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미친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저 여자의 진짜 이름은 엘레나 윤이 아니야. 윤설인이라고 5년 전 내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해고했던 연구원, 나한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거라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패 그녀의 정체를 폭로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반격이었다. 이 감사의 공정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강 회장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엘레나 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엘레나 아니 윤설이는 당황하기는커녕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제 이름은 윤설인입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다. 이사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저 여자가 미친 것인가? 그리고 강 부회장 말대로 저는 5년 전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의 스크린으로 걸어나갔다. 하지만 전 산업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강지훈 부회장이야말로 제 모든 것을 훔쳐간 절도범이었죠. 그녀는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오늘 이 자리는 강 부회장의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유진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5년 전의 원본 범죄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나타났다. 에이안, 네오, 바이오, 원본 기획서 작성자 윤설인 작성 일시 2020년 3월 10일. 안, 네오, 바이오 공식 기획서 작성자 강지훈 작성 일시 2020년 3월 24일. 두 문서는 서식과 표지를 제외하고 핵심 기술 로드맵, 임상계획, 심지어 예산안 항목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 이것은 김민식 수석 연구원이 제공한 아카이브 3서버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설인이 김민식을 향해 손짓했다. 김민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5년 전 강지훈 부회장님이 윤설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가로채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B안은 A안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유진 그룹 최대의 성과이자 강지훈의 최대 업적인 네오 바이오가 사실은 훔친 것이었다는 진실. 그것은 그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강지훈은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스크린에 뜬 자신의 죄악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설인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제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위대한 기술을 자신의 더러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AX774B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강지훈의 개인 서명이 담긴 수십 건의 지출 결의서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주인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몇몇 이사들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편에 섰던 모든 이사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재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럴 수가, 강 부회장이 우리 모두를 속였군.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건 그룹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야. 그들은 앞다투어 강지훈을 비난했다. 강호진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가 괴물이 되어버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의사봉을 다시 잡았다. 강지훈, 유진그룹 이사회는 당신을 유진그룹 부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즉각 해임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강지훈에게 곧장 다가갔다. 강지훈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강지훈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설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아들 민준이 라고 말하는 듯한 처절하고도 비굴한 애원이었다. 설이는 그의 마지막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자비도 어떤 약속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5년 전 그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왕국의 심장부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이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의 완전한 붕괴였다. 강지훈이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거대했던 공간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호진 회장은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가 그룹의 심장에 스스로 칼을 꽂은 셈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과 그룹 전체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윤설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엘레나 윤이라는 감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네오 바이오의 진정한 주인이자 유진 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심판자였다. 이사들은 이제 그녀가 자신들의 운명까지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지훈과 공모했던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강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조각처럼 갈라져 나왔다. 설인 박사, 그룹이, 아니 내가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유진 그룹의 제왕이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자네가 말한 그 치료제, 그 아이, 정말 내 손자란 말인가? 서리는 그 늙은 회장의 절규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희망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를 살릴 열쇠도 5년 전 제 연구실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원본 데이터에 있습니다. 강지훈이 상업화를 위해 망가뜨린 데이터가 아닌 진짜 원본 말이오. 그녀는 김민식에게서 건네받은 USB를 들어보였다. 이제 유진 그룹은 선택해야 합니다. 강지훈과 함께 공멸할 것인지 아니면 5년 전의 과오를 바로잡고 이 기술의 본래 목적인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이것은 협박이자 유진 그룹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 그룹은 경랑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해임은 즉각 승인되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와 유착했던 부패한 이사들 역시 줄줄이 사법 처리되었다. 강호진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유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네오 바이오의 원천 기술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장은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윤서린에게 네오 바이오 프로젝트를 포함한 유진그룹 R&D 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사장직을 제안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구원투수였다. 서리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네오 바이오의 모든 수익금은 향후 10년간 희귀 유전질환 연구 재단에 귀속되며 첫 번째 임상 대상은 윤민준 군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지옥처럼 그리고 천국처럼 흘러갔다. 서리는 더 이상 엘레나 윤의 차가운 수트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처럼 하얀 연구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만이 타올랐다. 김민식 수석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녀의 곁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도왔다. 원본 데이터는 기적과도 같았다. 강지훈이 돈벌이를 위해 삭제하고 변형시켰던 핵심 코드 속에 민준이의 결함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잠들어 있었다. 서린과 그녀의 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고 마침내 운명의 날 민준이를 위한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수술실 앞 하얀 복도. 서린은 5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날 밤보다 더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의 의지와 하늘의 뜻뿐이었다. 강호진 전 회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복도 저편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자신의 핏줄이 버리는 사투를 지켜볼 뿐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성공입니다. 윤 박사님, 기적입니다. 치료제가 아이의 몸에서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5년 전의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한편 강지우는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은 사라졌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의 변호인이 면회 서류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윤서린 박사. 아니, 사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사진 속에는 햇살이 가득한 병원 정원에서 환자복을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이는 낯선 5살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아들 민준이었다. 아이는 그가 물려준 죽음의 유전자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이다. 그는 그 사진을 붙잡고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유일한 미래였다. 다시 6개월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기도 안가. 이제는 더 이상 비밀 은신처가 아닌 모자무즈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저택의 테라스. 민준이는 이제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또래 아이들처럼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오늘은 목성이 보여. 아이가 천체 망원경에 눈을 대고 소리쳤다. 서리는 따뜻한 코코아 잔을 들고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네. 어제보다 훨씬 밝게 빛나네. 우리 아들 눈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5년 전의 고통이나 엘레나 윤의 냉혹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어머니로서 느끼는 충만한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를 향한 복수는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5년 전 눈물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났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연구,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아들까지.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완벽하게 다시 써내려간 것이었다.